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밝힐 내용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우리 여자들이 호감 가는 남자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터치, 즉 아주 단순한 접촉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터치나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제스처, 특정한 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보셨다면 그건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원한다는 뜻이죠. 오늘 저는 같은 여자로서 그 비밀을 모두 폭로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 의사소통의 93%는 비언어적이라고 합니다. 즉, 그녀가 입으로는 와,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녀의 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외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 여자들은 진짜 호감을 느낄 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통제할 수 없는 촉각 신호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합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선구자인 알버트 메라비언 박사는 우리가 전달하는 메시지에서 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나머지는 목소리의 톤, 그리고 무엇보다 바디랭귀지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아직도 그녀가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여자인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속마음과 다르게 말하면서 진짜 메시지는 몸으로 전달하는데 아주 능숙한 전문가들입니다. 이건 단순한 어장관리나 조종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우리의 여성 조상들은 자연 선택의 메커니즘으로서 이러한 신호를 발달시켰습니다. 선사시대의 여성이 남자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저기요, 저 그쪽 맘에 들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건 자신을 너무 취약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여성의 뇌는 촉각 암호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이 바로 그 정확한 암호들입니다. 알고 나면 너무나 뻔한 행동들이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생 이 신호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아마 당신 앞에서도 수많은 여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만지며 제발 다음 진도를 나가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을 텐데 당신은 그저 날씨 이야기나 하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부로 그런 실수는 끝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마치 사용 설명서를 가진 것처럼 어떤 여자든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경고하건대 이 사실을 한번 알고 나면 앞으로는 이 신호들이 미친 듯이 눈에 밟히게 될 겁니다. 자, 진도를 나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모든 터치가 다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긴장해서 만지는 것과 끌림 때문에 만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둘을 외과 의사처럼 아주 정밀하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터치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가장 유명하지만 가장 오해받는 머리카락 여자가 머리카락을 만지면 플러팅을 하는 거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그리고 반쪽짜리의 진실은 거짓말보다 훨씬 위험하죠. 이게 사실 우리 여자들은 끊임없이 머리를 만집니다. 지루할 때, 생각에 잠겼을 때, 더울 때, 그냥 머리카락이 거슬릴 때도 만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만지는 게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일까요?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속도, 노출, 그리고 눈 맞춤입니다. 여자가 진짜 호감을 느낄 때 머리카락을 만지는 손길은 느립니다. 손가락이 머릿결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에는 거의 관능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이건 실용적인 목적의 움직임이 아니라 일종의 과시적인 움직임입니다. 당신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엔 아주 흥미로운 과학적 설명이 숨어 있습니다. 진화론적 역사에 걸쳐 윤기나고 건강한 머리카락은 생식 능력과 훌륭한 유전자의 지표였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당신 앞에서 느리고 의도적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때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봐, 난 건강해?
난 매력적이고 훌륭한 짝짓기 상대야. 원초적으로 들린다고요? 맞습니다. 원초적인 본능이니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해서 수백만 년의 진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머리를 넘기는 방향에 주목하세요. 그녀가 목선을 드러내고 있나요? 목은 인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목을 보여준다는 건 복종과 신뢰의 제스처입니다. 그녀가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기며 그 부위를 드러낸다면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과 있으면 안전하게 느껴져서 내 경계심을 풀게 되네요. 비언어적 행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대 여성들은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있을 때 평소보다 머리카락을 만지는 횟수가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1.5배나 늘어난 거죠.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 눈맞춤입니다. 그녀가 딴 곳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를 만진다면 아마 아무 의미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시선을 교환하며 머리를 만진다면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말이죠. 당신은 방금 초대장을 받은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초대장을 읽을 줄 몰라서 그냥 무시해버리지만요. 그리고 남들이 잘 얘기하지 않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터치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빙빙 꼬는 행동은 호감과 긴장감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손 전체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는 건 훨씬 더 자신감 있고 유혹적인 행동이죠. 전자는 당신 때문에 떨리지만 당신이 좋아요 라는 뜻이고, 후자는 당신이 날 좋아하는 걸 알고 있고 나도 그 상황이 즐거워요 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행동이 반복되는지 관찰하세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의 대화 동안 3, 4번이나 반복된다면 그건 하나의 패턴입니다.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점의 차이를 만들어줄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머리카락을 만지는 건 가장 강력한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그저 에피타이저일 뿐이죠.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두 번째, 에피타이저를 넘어서 메인 디시인 목. 아마 이런 과학적 관점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목에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뇌로 가는 직통 라인인 경동맥이 있습니다. 이를 진화론적으로 목을 보호하는 건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당신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목을 만진다는 건 존재하는 것 중 가장 강력한 신뢰와 취약성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을 만진다고 다 호감은 아닙니다. 여기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는 듯이 빠르고 굳은 손길로 목을 만진다면 그건 대개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피부를 스치듯 거의 무의식적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동시에 당신을 향해 열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맨체스터 대학교의 연구진은 여성들이 호감을 느낄 때 목으로 가는 혈류량이 살짝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 따뜻한 느낌이 들고 결국 무의식적으로 그 부위를 만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몸이 당신의 시선을 그곳으로 끌어당기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쇄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부위가 아주 매력적인 이유는 많은 여성들이 목걸이나 보석을 착용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자기 목걸이를 만지작거린다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만약 당신과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행동을 한다면 그녀는 지금 적극적 장식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신과 컨택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2차 성감대를 한껏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진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그냥 친구들이나 평범한 상황에 있을 때보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장신구를 35%나 더 많이 만진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뇌가 호감 가는 부위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무의식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쇄골과 쇄골 사이 흉골 바로 위에 쏙 들어간 작은 공간 흉골상은 말이죠. 이 부위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노출되는 부위 중 가장 은밀한 곳 중 하나입니다. 대화 중에 그녀의 손가락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면 그건 마치 여길 봐주세요 라고 표지판을 세워둔 것과 다를 바 없이 엄청난 호감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은 상황과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방금 만난 여자가 계속해서 목을 만지고 쇄골을 드러낸다면 그냥 틱 장애나 긴장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당신과 있을 때 이런 행동들이 훨씬 더 잦아진다면 정답은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정답하니까 떠오르네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가장 강력한 지표로 꼽는 부위입니다. 그 부위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분이 입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성한 영역, 입술. 이제 신성한 영역, 입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과거의 수많은 만남들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실 겁니다. 입술은 인체에서 신경 말단이 가장 밀집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극도로 예민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당신 앞에서 입술을 만진다는 건 복잡한 신경학적 반응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입술을 만지는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게 손가락으로 아래 십술을 만지는 행동은 아마 이 중 가장 유혹적인 제스처일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그녀가 이 행동을 한다면 그녀는 방금 당신과의 대화를 자신의 입술과 시각적으로 직접 연결시킨 겁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입술과 관련된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어. 그 무언가가 뭔지 알아채기 위해 천재가 될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은 입술 깨물기입니다. 이 제스처는 비언어적 행동 전문가이자 전직 FBI 요원인 조 나바로 같은 바디, 랭귀지 전문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나바로는 아래 십술을 깨무는 것이 일종의 자기 억제 제스처라고 설명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하고 싶거나 말하고 싶은 무언가를 꾹 참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문다면 그녀는 지금 어떤 충동을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위십술을 만지는 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제스처는 평가와 더 관련이 깊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그녀가 위십술을 만진다면 당신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직설적으로 유혹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당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있다는 뜻이니 시선이 분산되기 쉬운 요즘 같은 시대엔 이것만으로도 꽤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진짜 호감을 구별해내는 결정적 행동은 바로 입술 핥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림을 느낄 때 신경계의 변화로 인해 입안이 살짝 마르게 됩니다. 입술을 핥는 건 그 건조함에 대한 단순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이에 동시에 원시적인 뇌가 접촉 스킨십을 위한 준비 단계로 인식하는 제스처이기도 합니다. 미묘하지만 어마어마하게 확실한 신호죠. 영국 켄트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관찰자들이 단 5분 동안의 대화 속에서 여성의 입술 제스처만 보고도 그 여성이 남자에게 느끼는 호감도를 71%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입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스처의 모양만큼이나 빈도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입술을 만지는 건 그냥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그녀가 입술을 여러 번 만진다면, 특히 당신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나 눈이 마주친 채로 침묵이 흐르는 그 찰나의 입술을 만진다면 명백한 청신호입니다. 거기다 거의 100%에 가까운 완벽한 콤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만지면서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이고 미소까지 짓는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여성의 바디랭귀지가 노골적인 표현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호감의 신호를 방금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녀가 자기 자신을 만지는
자기 접촉, 오토 터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제부터는 훨씬 더 직접적인 신호, 완전히 다른 차원의 레벨로 넘어갈 거니까요. 네 번째, 아슬아슬한 중간지대, 사물 당신과 직접적으로 닿기 전에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중간지대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주변 사물입니다. 여자가 당신에게 호감은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스킨십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울 때 그녀는 그 만지고 싶은 욕망을 근처에 있는 사물에 투영합니다. 이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매력적인 현상입니다. 그녀가 와인잔이나 물컵을 어떻게 만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에게 말을 건네면서 유리잔을 부드럽게 거의 애무하듯이 만지작거린다면 그녀는 지금 자기 마음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랭귀지 전문가인 바네사 반 에드워즈는 이 현상을 광범위하게 문서화했습니다. 우리의 뇌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만지고 싶지만 사회적 장벽이 존재할 때 그 충동을 가까이 있는 사물로 재설정한다는 것이죠. 핸드폰 역시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과 대화하는 동안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멀리 치워둔다면 그건 호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핸드폰 화면을 보지도 않으면서 부드럽게 톡톡 치거나 쓰다듬듯이 만진다면? 그건 당신에게 느끼는 끌림으로 인한 초조한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 겁니다. 귀걸이도 아주 확실한 영역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며 귀걸이를 만진다면 이건 2배로 의미심장한 행동입니다. 첫째, 아까 말했듯 장신구를 만지는 행동이고, 둘째, 또 다른 성감대인 귀를 만지고 있는 거니까요. 마치 무의식적으로 나 지금 너무 떨리고 흥분돼. 뭔가 예민한 곳을 만져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눈치채는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보다 당신 쪽에 더 가까이 있는 사물을 만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카페 테이블 한가운데 있는 냅킨을 그녀가 만지작거리거나 이리저리 정돈한다면 그녀는 지금 당신의 영역으로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위한 무의식적인 리허설인 셈이죠. 옷의 단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대 그녀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셔츠의 단추, 특히 위쪽 단추를 만지작거린다면 무해해 보이는 행동을 통해 당신의 시선을 그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이걸 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무의식에 가깝죠. 하지만 무의식은 자신만의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모두 예선전이었습니다.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는 최종 단계는 그녀가 마침내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즉 당신을 직접 터치했을 때입니다. 5번째, 진실의 순간, 직접적인 스킨십, 마침내 진실의 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자로서 당신이 받는 스킨십의 종류마다 정확히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아주 뻔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모르는 미묘한 뉘앙스부터 시작해보죠. 팔터치. 대화 중 여자가 당신의 팔을 터치했다면 그녀는 아주 중요한 물리적 장벽을 하나 깬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를 어떻게 만졌느냐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이 한 농담에 웃으며 팔뚝을 툭 치는 건 아주 기본적인 호감입니다. 너 꽤 괜찮네. 같이 있으면 재밌어 정도의 의미죠. 하지만 그 손길이 필요 이상으로 1초 더 머문다면, 곧바로 손을 떼지 않는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 1초는 비록 그녀는 무의식적이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의도된 1초입니다. 어깨는 더 사적인 영역입니다. 어깨를 만진다는 건 물리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가능하고 보통 더 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당신의 어깨를 만진다면 그녀는 지금 감정적인 동시에 물리적인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진짜 모든 걸 폭로하는 부위는 바로 손입니다.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든 설령 아주 짧게라도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당신의 손을 스쳤다면 방금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린라이트를 받으신 겁니다. 손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는 아무나의 손을 만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면
그녀가 당신을 터치하기 위해 핑계를 만들어내는지 보세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라며 당신의 뺨이나 머리를 만진다거나 셔츠 소재가 엄청 부드럽네요. 라며 당신의 어깨를 만진다면 겉보기엔 우연 같아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심리학 분기보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있을 때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는 비율이 무려 9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92%입니다. 이 통계 수치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죠. 이제 사실상 고백이나 다름없는 스킨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허리 아래쪽 등허리, 터치입니다. 길을 걷거나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때 그녀가 당신의 등허리 쪽에 손을 얹는다면 그건 연인들의 영역입니다. 로맨틱한 관심이 없는 사람의 등허리를 만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릎, 만약 나란히 앉아 대화하던 중 그녀가 당신의 무릎을 만진다면 당신은 방금 완벽한 직진 신호를 받은 겁니다. 무릎은 지극히 은밀한 영역입니다. 그냥 아는 친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스터키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호는 단 한 번의 터치가 아닙니다. 바로 에스컬레이션 단계적 상승입니다. 이디 그녀의 터치가 팔뚝 같은 중립적인 곳에서 시작해 어깨 같은 사적인 곳으로 그리고 손이나 무릎 같은 은밀한 곳으로 점차 올라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실시간으로 그녀의 호감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 개념입니다.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학, 이제 어떤 신호가 있는지 아셨으니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면 훨씬 더 정밀하게 상황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촉각은 우리가 가장 먼저 발달시키는 감각입니다. 제대로 보고 듣기도 전에 우리는 느끼는 법부터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각은 우리의 감정, 그리고 가장 깊은 본능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호감을 느낄 때 뇌의 감정 중추인 변형회가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는 신체 접촉에 대한 욕구를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말 그대로 뇌가 계속해서 만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앞서 말한 머리카락이나 입술을 만지는 자가 접촉 행동이 호감 앞에서 잦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가 그 폭발하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분출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스킨십은 유대감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을 분비시킵니다. 그녀가 당신을 아주 짧게라도 터치할 때마다 그녀와 당신 모두의 뇌에서는 옥시토신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터치를 유대감을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남자들보다 스킨십이 많은 편입니다. 예대하지만 자신이 끌리는 사람 앞에서는 그 스킨십의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중요한 건 같은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당신에게 유독 스킨십을 많이 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자 조프리 밀러는 구애 과정에서 여성의 터치는 일종의 수질 검사, 감복 임무로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 터치합니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수위를 높입니다. 당신이 움찔하거나 뒷걸음질 치면 우리도 물러섭니다. 무의식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피드백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들을 눈치채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팔을 터치했을 때 당신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고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간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다음 진도로 넘어와도 좋아 라는 허락을 내린 겁니다. 반대로 뻣뻣하게 굳어있거나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녀에게 거절의 신호를 보낸 셈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실수들을 저지른다면 지금껏 배운 신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치명적 실수 1.
단일 신호를 과대 해석하기, 머리카락 한 번 넘겼다고 당장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패턴, 여러 개의 신호, 그리고 일관성을 찾으세요. 무엇보다 맥락이 왕입니다. 실수 2. 불편함에 신호 무시하기, 호감 신호를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호감 신호를 파악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녀가 팔짱을 끼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두거나 눈맞춤을 피하거나 이에 긴장한 듯 폐쇄적인 자세로 주변 물건을 만지작거린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세요. 부정적인 신호는 긍정적인 신호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실수 3. 아무 행동도 하지 않기 모든 신호를 다 읽어냈으면서 정작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많은 남자들이 바디랭귀지 분석의 마스터가 되지만 결코 다음 스텝을 밟지 않습니다. 그녀의 신호는 초대장입니다. 하지만 초대장에는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실수 4. 너무 노골적으로 관찰하기 대화하는 내내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대놓고 분석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면 그냥 소름 돋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관찰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 속에 부드럽게 녹아들어야 합니다. 실수 5. 나 역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걸 망각하기. 당신이 그녀를 관찰하는 동안 그녀 역시 당신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바디랭귀지가 그녀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당신이 팔짱을 낀 채 방어적이고 긴장된 태도로 앉아 있다면 그녀 역시 편안하게 호감 신호를 보낼 수 없을 겁니다. 결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시간. 이제 여성의 촉각 심리학을 향한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신호들은 잔재주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건 인류의 뇌가 진화의 과정 속에서 호감과 끌림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지극히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입니다. 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머리를 넘길 때, 목을 쓸어내릴 때, 입술을 만지작거릴 때, 그리고 마침내 당신에게 손을 뻗어올 때, 그녀는 말로는 차마 다하지 못할 진심을 몸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진짜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앞으로 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엔 완벽하게 놓쳤던 수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신호는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 목적지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녀와 얼마나 진정성 있고 설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연결고리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오늘 여러분이 배운 건 호감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레벨의 신호가 존재합니다. 단순한 호감 신호가 진짜 사랑에 빠졌다는 신호로 돌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자가 처음 호감을 느끼는 것과 선을 넘어 완전히 당신에게 푹 빠져버렸을 때의 행동은 180도 다릅니다. 미묘했던 제스처들은 노골적으로 변하고 감정이 확실해졌을 때만 나타나는 때로는 아주 충격적인 특정 신호들이 존재하죠. 그 신호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화면에 떠 있는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여자가 이 행동을 한다면 이미 당신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여성 심리학. 이 영상은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의 완벽한 다음 단계가 되어줄 것입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완전히 사랑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그녀의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줄 테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과 다음 영상의 지식이 합쳐지면 당신은 상위 1%의 남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여성 심리 해독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을 클릭하세요. 이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여자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어 줄 겁니다.